시작했습니다. 단안, 아까 설명했죠? 단안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혈은, 아까 요거 중에 요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외워야 돼. 아, 이 혈은 혈토고, 그 다음에 난하다. 이게 혈은 항상 따뜻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이 차버리면은, 혈장 그 조건이 이렇게 차버리면은, 요거는 혈이 못 된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겁니다, 이거. 단안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요 혈이라고 그럽니다. 고환지. 혈을, 고환지. 고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장풍이 안 되는 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죠. 이게 산이 이게 수없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수없이 많죠. 근데 여기다가 딱 이 혈을 천열에다가 이렇게 천열로 하다 보니까, 이 장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골바람 타고 뭐 이렇게 닿고 이렇게 닿고 다. 그럼 요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방 팔방에서 닿게 되면은 사방 팔방에서 닿게 돼. 이제 우리가 사방 팔방 그러죠. 이거를. 사방은 이제 이제 우리가 풍수에 얘기하는 이게 정방을 사방 팔방이라고 그러고, 팔방은 우리가 팔개에서 나온 그 팔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방에서나 사방에서 이게 바람이 닿게 되면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팔방 요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팔풍치, 그런 거예요. 팔풍치, 이렇게. 팔풍치는 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팔풍치혈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팔풍치혈도, 치혈 그러면은, 이거는 고환지혈은 글자 뭡니까? 여기에 혈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환지혈은 혈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고환지가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혈을 맺을 수가 없다. 고환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기다 혈을 붙이게 되면은, 내가 계열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이 팔풍치. 이렇게 팔풍치.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혈을 썼는데, 다 바람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팔풍치 혈이 되려면은, 평양지에서 이 구릉이 완만해가지고, 이 구릉이 완만하면요, 바람도 이렇게 이 구릉을 타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바람도 완만해져요, 이렇게. 바람도. 그리고 여기도 완만해지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뭐라고 했죠? 평양지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도 퍼져버리기 때문에, 실제 여기 닿는 거는 간지러운 바람, 간질간질한 바람, 미풍이나, 그런, 아주 닿으면은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이 닿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으로, 여기에 산이 이렇게 주변에 산이 있으면은 이 계곡을 타고 어떤 바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팔풍치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변에 평양지로 되어 있을 때는 팔풍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팔풍치혈이라고 그러고, 팔풍치혈, 혈장을 빼고 팔풍치는 이거는 혈이 안 된다. 이거는 아예 고환지혈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거는 혈이에요. 혈을 맺는 거고, 고환지 그러면 이거는 아까 기혈, 이거는 기피지다. 그러니까 이제 장풍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죠. 이 도열이다 해가지고, 도열도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오니까. 그래서 이 단안에서는 장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빈궁하고 고속에서 가부가 많이 나오고, 종래 가서는 후사마자 끊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허모죠. 요거는 이제 이 줄모자라고 그러는데, 줄모. 준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비어있다. 허모. 요거는 뭡니까? 혈장의 토질이, 그러니까 줄모자는 뭡니까? 이걸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줄어진다.
준다. 요 이제 줄모자예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허모. 그러니까 땅이 진기가 없는 푸석푸석한 땅. 이제 그걸 허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거미, 개미, 이제 이런 벌, 이런 것들이 많이 끼죠. 땅이 단단하면요, 어떤 이 지기를 뭉치는 땅, 단단한 혈토는요, 절대 곤충이나 벌레나 아니 이 개미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벌이 이제 거미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허모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끼어. 땅이 푸석푸석하니까 이 곤충들도 아주 단단한 그 혈토가 이렇게 혈을 이루는 이 토지에서는, 땅에서는 이 침입할 수가 없어. 그 주변에. 근데 땅이 힘이 없이 푸석푸석하니 허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지기를 누르고, 이게 왜냐하면 땅이 단단해야 지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기가 흩어져 산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계를 절대 모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인정이 상하고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이 이제 우리가 가끔 그 역학서나 이거 보면 인정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인정. 이렇게 인정이라고 그러는데, 인정은 이걸 장정정자죠. 젊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이라고 그래요. 장정정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상하고 재물이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터에 청강, 이제 혹시 이제 이런 땅에다가 청강을 할 때에 어차피 내가 그 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너 모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땅은 성석회를 많이 써야 돼요. 생색회를 써가지고 일단은 그 지기가 이거는 그 단단하게 묵히지를 못하니까 석회로 다짐질을 잘 해야 돼. 이거를 여기다가 내가 터가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다도 해야 되겠죠. 석회를. 이런 땅을 써야지 어떻게. 근데 이제 혹시 이런 땅에 청강을 하다가 땅을 이렇게 강종 작업을 하다가 땅이 하도 무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거북이가 알도 날 수가 있고 뱀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혹시 이제 이렇게 강종 작업하다가 이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자연으로 돌려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는 풍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살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요. 이게 풍수란 게 뭐냐면요. 이 산이란 거는 우리 신앙은요. 이 불교나 예수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신앙은 산신신앙이에요. 산신. 그러니까 산신신앙이 뭡니까? 산을 뭘로 보죠? 유기체. 어떤 이 길을 가지고 있는 채.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유기체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산에 품고 있는 생물이나 동물들은 산신의 어떤 보호를 받고 자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우리 살생을 해버리게 되면은 풍수인으로서는 이게 올바른 그 자세가 아니다. 그때는 이렇게 놓아줘라. 어떤 특히 그 산일을 하다가 이런 그런 이 터에 허모란 터에서 그런 뱀이 나온다든지 허모는 잡지 말고 놓아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산신이라는 뭡니까? 산신은 우리가 산신제를 항상 그 터를 조성할 때 산신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을 받고 산다는 거는 산신을 이렇게 실제 괴롭힌다는 얘기죠, 사람이. 자꾸 산을 올라가 산을 괴롭힌다는 거는. 그러니까 산신은 항상 사람이 안 오는 걸 바라는데 자꾸 이거를 개발한다고 빠에치고 봉분을 쓴다고 또 자기를 이렇게 이 상처를 내고, 그러니까 산신은 실제 인간들의 행태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항상 그 털을 조성하기 전에 산을 또 한 번 상처를 이제 내는 꼴이 되니까 그때 먼저 산신제를 먼저 지내라는 얘기예요. 항상. 생지를 우리가 파더라도, 생지를 우리가 연구한다고 혈토를 판다 하더라도, 혈토를 파기 전에 일단은 산에 상처를 내야 되니까 그때는 막걸리하고 이게 재배를 하고 산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표하고 산내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옛날에 이제 풍수를 배울 때 우리 이제 선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항상 산은 무소해라. 산은 항상 경외스럽게 봐라. 그래가지고 이 신앙 때문에, 산신이라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허모란 땅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허모는 쓸 수가 없는 땅이라도 어차피 이 털을 이용하고자 땅을 팔 때 그런 미물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내가 치우지 말고 다시 보내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품는 땅은요, 상당히 좀 이 작업을 가서 해보면 상당히 단단해요. 땅 자체가. 실적으로 이 혈의를 뭉친 땅은 삽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큰 힘도 꽃갱이로 두드리고 또 파고 그래야지. 이제 지금은 뭐 모든 막 종횡무진으로 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옛날에 내가 산 공부를 할 때는 전부 꽃갱이로 팠어요, 산을. 그 다음에 혈이 나오게 되면은 꽃갱이질 안 해요, 절대. 그때는 혈이를 흔들 수가 있다 해가지고는 그냥 걷어내는 거예요. 삽으로 그냥 하나하나 호미로 막 긁어내고. 그래가지고 이 강을 파.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냥 위험스러운 짓을 많이 해요. 일단은 부토까지는 상관없어. 여기가 부토지역이죠. 이게 이제 지면입니다. 여기까지는 포크레인 파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생토지역입니다, 여기가 생토가 나와요. 여기가 바로 혈이죠. 혈토죠. 여기가 생토고 또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요 위에는 부토. 부토는 낙엽이 막 썩고, 외부에서 바람으로 흘러들어오는 흙이 이 정도 쌓여있어. 약 한 30cm 된 데가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약간 계곡대 같은 데는 50cm도 있어요. 이 깊이가. 그걸 걷어내야 비로소 이 숨을 쉬고 있는 생토가 나와. 생토를 걷어내야 바로 혈토가 나와요. 이게 빨리 나올 때는 1m 50도 나와요. 1m 30에도 나와. 이 혈토가. 깊이 들어가면은 1m 80까지 정도 파야 돼. 1m 80이면 내가 완전히 강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1m 한 5, 60은 이게 약간 이제 지면에서 쓸 수가 있는데 1m 80. 내가 최고 판 홍천에서 그러니까 잠룡을 하나 밭으로 이제 이렇게 용맥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내가 잡는데 잠룡은요 평수리다 해가지고 자 지난번에 배웠죠. 평수혈이다 해가지고 평양지에 혈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맥이 산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들어가죠. 밭으로. 그럼 여기다가 혈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나무밭이야, 이거는. 여기도 나무밭이고. 이게 내 땅은 여기밖에 없어. 근데 여기다가 혈을 써. 여기다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풍수인들이 만약에 이 산책이 다 내 거다 한다면 여기다 쓰겠으면 안 쓰죠, 이거는. 물론 용맥은 들어가요. 용맥은 이제 얘가 지난 시간 옛날에 잠룡 입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용맥은요 지금 개간을 했는데 지금 개간하게 되면 모릅니다. 용맥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근데 옛날 사람들 개간한 거 보게 되면은 자 설명드릴게요. 산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용맥이 이렇게 흘러져, 이렇게. 이렇게. 용맥이. 그러면은 이 잠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가 옆에서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딱 면을 보게 되면 얘가 높아요. 이 매기관들은 다 형체가 좀 드러나 있어요. 물이 분수척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분수척상마다 그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맥이 가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양쪽 갈라지죠. 이렇게 양쪽에서. 물은 이 하늘에서 물이 산맥 위에다 물을 우수가 떨어지게 되면 한쪽으로만 물이 흐릅니까? 이게 분수척상이라는 거는 요거는 척으로 보는 거예요. 요 등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백두 대간 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우리 쓰죠. 그거는 뭐냐면 등뼈에 물이 우수가 떨어지면은 양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분수척상이라고 합니다. 분수척상. 아까 1분수, 2분수 물이 갈라진다는 분수척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여기가 분덕이 져요. 약간 이 용맥이 질환 데는 두툼해져. 똑같이 이렇게 밭을 일궜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자꾸 우수가 떨어지게 되면 용맥이 가는 데는 약간 둔덕이 돼요. 가운데 중앙으로. 이런 방법이 있고 옆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서가지고 여기 서서 산에 용맥이 여기까지는 용맥이 내려가죠. 여기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용맥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쪽으로 개간을 했다 하더라도 물의 이렇게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물은 어디로 흐르냐면은 용맥은 단단해요. 같은 토질이라도 개간을 할 때는 400지까지 다 개간을 하죠. 이렇게 똑같이 밀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오래 가게 되면은 물은 용맥을 따라서 간다고. 용맥을 따라서. 예, 거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풍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풍상에 요거를 똑같이 이렇게 매끄러움이 되질 않고 용맥이 흐른 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물이 골로 줄이가 나요. 물줄기가. 여기서 물줄기를 보고 용의 행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바로 사님은 바로 여기다 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홍천에 썼던 거는 여기도 누구 나무 땅 요것밖에 없어요. 이 밭밖에. 여기다 썼어. 내가 썼을 때. 근데 이런 경우는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내가 혈은 정확히 잡았다 하더라도 뭐가 무섭냐? 여기는 바로 평지다 보니까 물이 무섭죠. 물이 무섭죠. 근데 내가 왜 깊게 봤냐면 내가 얼마를 봤냐면은 2m를 넘게 봤어요. 이거를. 왜 봤냐면은 개간을 해서 밭을 일구다 보면은 이제 농약도 치고 뭣도 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가죠. 이게 이 노천수가 하게 되면 땅 속으로 스며서 들어가요. 이렇게 밑으로. 근데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천장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강중이라 한다면은 부토가 상당히 많아요. 이 밭을 이 잠룡 같은 경우. 그리고는 생토가 아주 밑에 쪽에서 나온다고. 아래쪽에서. 생토 흔적이 보여요. 근데 거기도 여기서 이제 이 농약 등등 해가지고 거름기 해가지고 여기가 약간 이 생토는 여기는 이 개간한지 보게 되면 여기는 부토는 자갈들이 위에서 쫙 나와요. 위에서 자갈들. 여기까지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생토가 얇아져. 그러니까 내가 혈토를 찾기 위해서 밑에까지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즘 지간들은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잠룡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버려요. 예. 밑에 물줄기 일종의 밑에서 흐르는 수맥대라고 있죠. 수맥대. 그거를 안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 공부를 하면서는 이렇게 단면인데 이렇게 단절을 시켜놓는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잘라가지고
그렇게 단절을 시켜놔버렸죠. 이런 데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 부토층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토층이. 그리고 보게 되면은, 뭐가 제일 지간들이 지금 현재 이 강중 작업에서 제일 두려우냐면은, 요 지지를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서 바로 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바위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 우쪽 바위가. 그럼 여기는 1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1m 파고 바위가 나와버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쓸 수가 있어요? 안반 위에다는 시신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이 지질사항이, 이거 사람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지질사항이 그렇게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저거, 얼풍수구나. 제대로, 이게 신안을 요구를 하는 거야, 이 주변 사람들은. 신안을. 당신이 신안인을 바라.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은 손석구 씨가 나는 신앙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을 안 듣게 해서 1m 30의 묘를 써버린다. 이 장법을 논하지 않고. 근데 이 중심선에서 내려오게 되면요. 이 중심선, 어떤 그 산줄기의 중심선, 용명이 내려오는 중심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바위가 대부분이, 물론 이렇게 내가 단층을 한 것도 많이 봤지만은, 이 중심선은 대부분이 좀 높게 있어요. 안반지대가. 이쪽은 좀 낮게 있어. 양쪽. 안반이 나오는 지대가. 산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쪽, 여기 맥을 타고 나온 이 중심 쪽은 여기는 좀, 이거는 낮게 판다고. 지금 강중 작업할 때 좀 낮게 파요.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이나 이쪽은 좀 깊게 파 상관없어. 근데 나는 가감이 2m 이상 파버린 거예요. 이 송전 작업할 때. 예. 잠룡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위에서 자꾸 무수가 내리다 보니까 위에 그 농작물을 일구기 위해서 했던 농약, 거름기 등등이 자꾸 밑으로. 이게 이 땅이라는 거는요, 물이 오게 되면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토층이 점점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 생땅에 비해서. 이 잠룡을 우리가 이제 용사라 일을 해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로 이거 허모 때문에, 허모. 허모가 바로 밭입니다, 바득입니다. 이 거름기가 들어간 흙은요, 바람에 흙이 날려요. 바람이 불면은 이게 위에 지면에 흙이 착 날린다. 그걸 허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운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간산을 많이 이제 섭렵을 하지만은 벌써 생땅은 이렇게 딱 뭉쳐 있어요. 바람이 날리질 않아. 근데 이미 밭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은 바람이 불면 이 기운이 없다 보니까 기운이 응집돼서 보니까 나른다니까. 그걸 허모라고 그래요. 그 허모 속에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밭을 보다만 밭 가장자리, 밭 뚝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개미가 살고 거미가 살고 다 살아요. 그거는 힘이 없는 비어있는 힘이 없는 땅.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 기가 비어있는 땅. 그래서 이 허모는 전혀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삭이라고 그러죠, 수삭. 요것도 사람한테 나옵니다. 수삭이라.
사람한테. 이렇게 수사. 그러니까 이 청백 사람이 가끔 이렇게 뭐 체어가 나면 창밖에 돼버리죠. 창배가 이 숫자가 그 숫자예요.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고 체하거나 그다음에 이 감기 걸리게 되면 창백해져. 요거를 뭘 숫자? 파리할 숫자. 파리해진다. 파리할 숫자.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파리하다. 수사기금 깎기삭자인데 이 삭자는 이제 깎기삭자는 이렇게 수삭. 요거는 뭔 얘기냐면은 아까는 힘이 없는데 요거는 파리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산세가 나약하다는 얘기야. 산세가 여의고 나약하다. 그걸 이제 수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못 보죠. 근데 우리 그때만 해도 이 밥을 먹고 싶어도 밥을 못 먹고 어떤 딱 그 정해진 그 약만 먹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그 병실에 있는 환자처럼 햇볕이 마르고.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거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길가를 돌아다녀도 노숙자들도 엄청 잘 먹는 거는. 응?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노숙자가 아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도 이렇게 마르고 파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요거야, 이게 수사학들. 그러니까 마르고 비틀어지고 여의고 한자. 그런 산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답사를 이제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산세가 조금 후덕하다라고 한다면은 육산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런 산을 후덕하다고 그러죠. 이거. 이게 금영산인데 그다음에 파리하다가 온다면은 이제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불산. 하산. 여기 뼈대가 막 드러나 있죠, 이렇게. 이 나무도 못 자라고 그냥. 이거는 내 석사이다 보니까. 이걸 뼈대가 드러난다. 이게 뭡니까? 뼈대는 뭐를 얘기해줘? 뼈대? 이거는 금이죠. 이거는 골이죠, 골. 그 다음에 후덕하다. 이거는 살이죠. 이거는 뼈대라면 살은 육이란 말이에요. 이제 뼈대가 드러나고 나무도 별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산이 여유 있고 그냥 그 듬성듬성 무슨 머리에 종도 나는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막 그럴 경우에는 수삭이라고. 근데 이런 종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거는 똑같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수삭은 바로 한자처럼 생긴 산. 야이고 뼈만 앙상에 드러나 있는 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자손들이 여기에 점지를 하게 되면 자손들이 장병에 걸린다. 네, 그런 얘기. 손이 끊긴다는 거 그렇죠. 여기서는. 원체 이제 무기력하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로. 이 단안이나 돌로나 비슷합니다. 이것도 아까 단안은 그 에롤고자를 내가 썼는데, 단안도 위로 노출된 산이에요. 이게 사방에서 바람을 받는다. 이걸 단안, 이것도 돌로라고 합니다. 돌로. 이렇게 돌로는 뭡니까? 높은 데 있다는 얘기죠. 높은 데 있어야지 이 돌로가 됩니다. 근데 아까 단안은 이 산이, 용이 애롭게 혼자 서 있거나 호동으로 산이 없을 때를 이제 우리가 단안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호동으로 산이 있는데 그 혀를, 그러니까 높게 쓰다 보니까, 앞쪽으로 높게 쓰다 보니까 이게 돌로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올려 쓰다 보니까.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뒤쪽에 산이 있는데 뒤에는 산이 있어요. 주산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 근데 주산이 많이 떨어져 있어. 들어올 때. 근데 요거는 위로 이렇게 툭 이렇게 솟아 있으니까
약간 비룡혈이 맞습니다. 이 뒤쪽에서 이렇게 주산이 있고, 이렇게 비룡으로 이렇게 들어온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청룡이나 백호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요거를 막지를 못해. 근데 여기다가 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 백호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청룡이 낮거나. 그러니까 이게 혈장에 드러나죠. 이게 혈장에 드러나는 거. 자, 요것 보니까 뭐 기억난 거 없습니까? 요것 보니 여기에 막 바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논이 있었고, 여기 안산이 이렇게 있었죠. 물론 호남에서는 8대 명당이니 무언 명당이니 하는데, 지금 현재 그때 그 변산 해수욕장 앞에 있는 김성수 비룡이라고 한 게 그거죠. 이게 비룡에 돌로가 많아요. 2로 솟구치다 보니까 실제 거기도 바람을 엄청 맞습니다. 이게 더더구나 바닷바람 터져 있죠. 우측에는. 여기도 지금 특히 여기가 지금 현재 안산을 여기를 여기를 쳐버렸죠. 그 다음에 좀 안산이 멀어요. 멀다 보니까 이것도 돌로도 볼 수가 있어요. 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야. 바람이 여기서 치지? 이제 여기까지 안산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치겠지?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지? 거기 지금 현재 청룡 백호가 좀 다 감싸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멀리 떨어졌거나 얕거나 하잖아, 청룡 백호가. 네. 뒤에는 있어요. 뒤에는 주사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내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내가 이제 신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도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묘를 점저신 분들이 물론 이제 그 옛날 분들은 한학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상의 찌꺼기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우리 풍수 공부를 하는 이 후학들보다는 어떤 눈으로 정확한 혈정을 찾아서 여기다 썼겠지. 이제 더더구나 김성수 집안은 아주 명당을 찾기 위해서 부인도 막 다 뭐 수백 리, 수십 리를 다 띄워놓고 있는 그런 이제 집안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를 올라갈 때마다 이해를 안 가는 것이 이게 어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무용호, 무안산에도 용진 혈정만 되면 혈을 쓸 수 있다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써서 이게 바로 돌로예요. 그냥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거죠. 뒤쪽에서도 이렇게 바람을 타고 시속도 친다고. 예. 바로 이런 식의 혈장이라면은 뒤에서 카바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비룡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아. 차라리 주변에 산세가 없이 평양해리라고 한다면은 바람을 분산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뒤쪽으로 계곡이 많이 뚫려 있어요. 계곡이 뚫려 있는데 그 계곡을 타고 어떤 직풍이 들어오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제. 이거는 이렇게 돌로는 뭡니까? 글자도. 혈이 차단한 얘기죠. 혈이. 바람을 받기 때문에. 사방에서 바람을 받는. 근데 혈은 제일 안 되는 것이 아까 찬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외로움을 타지 않아요. 용을 주변에 용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는 못하는 서로 대화 상대가 있으니까 용이 충돌을 할 때까지 그냥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싸고 들어오기 때문에 용은 고는 아니에요. 근데 혈이 돌로다 보니까 한이 될 수가 있다. 혈이 찾아버린다. 근데 그 갈 때마다 자꾸 보면은 여기가 이 봉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집안에서. 봉분이 자꾸 헛물어지고 내가 그거를 수십 분 봤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바람의 영향.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풍수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왜 봉분이 저렇게 자꾸 헛물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뭘 이제 어차피 우리가 풍수 공부를 하려면은 뭐 흉당도 많이 가봐야 되고 명당도 다 가봐야 되고 그랬지만은 이런 경우는 내가 조금 그 명지간이 썼다. 또 누구는 여기서 증조부니까 얘가 증조부다 보니까 여기서 그 발박을 받았다. 근데 차라리 순창에 있는 증조 할머니 묘 그가 뭡니까 갈마음수형 그것이 나는 더 낫다. 왜냐면은 그 뒤쪽에서부터 산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 용을 따라서 물도 같이 대강수가 그렇죠. 물이 계속 힘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산맥을 산을 따라서. 그리고 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다가 흘러다가 물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명당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를 맺었는데 물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뒤로 또 흐른단 말이에요. 물이 따라서 이 용맥을 따라가지고 이게 용맥인데 용맥을 따라서 이렇게 개천줄기가 이렇게 그냥 피가 마서 들어온다. 그러니 얼마나 이거는 그 심지어는 요 뒤쪽이 여기 보세요. 혈의 뒤쪽이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그 어떤 응기를 하고 있죠. 이 산자락이 돼서 왜냐면 그 용이 따라서 물이 용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흐르기 때문에 계속 힘을 줘. 그래서 나는 이게 증조모가 어떤 김성수 선생의 발언처가 아니냐. 나 이렇게 되는. 증조부는 이게 돌로가 돼가지고 별로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돌로는 아까 물론 혈도 차지만은 그 주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풍수에서 이 풍자를 집어넣은 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장풍이라는 장풍. 장풍이라는 얘기죠. 장풍을 해야 되는데 돌로가 장풍이 안 되죠. 바람을 다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생기는 용맥을 따라서 생기가 딱 나나. 여기가 이제 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가 집중돼가지고 여기에 기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일단 생기처가 되면은. 그런데 기운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기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어떤 기운을, 진정한 혈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뭡니까? 이게 바람이 닿기 때문에, 돌로는 바람이 닿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지상에 맺어지는 그 올라오는 생기를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이거. 이게 돌로가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예요. 찬 것도 찬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장풍이란 거는, 장풍이란 말을 먼저 풍수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변에 사신사가 싸주고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돌로혈이라도 이런 거 있죠. 내가 항상 그 설명할 때, 돌혈을 설명할 때, 자, 이거 비룡입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급하게, 이렇게 돼 있어, 비룡입수는. 그러면 용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요것이 여기다가 이제 묘를 쓰게 되면 여기 입수가 돼요. 근데 대부분이 돌혈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돌혈은. 이게 뭐라고 했죠? 돌증미화라고 그랬잖아요. 돌증미화. 이게 와니까. 돌증미화. 돌증미화. 이렇게 돌증미화라.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돌은 음이죠. 돌은 음이죠. 근데 와는 양이죠. 그러니까 음중 유양이 돼가지고 혈증이 나타나니까 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일단 싹 쓰는 거예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